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이 법정 바닥에 길고 희미한 얼룩을 만들었다. 나무 바닥은 윤기 있게 반짝였지만 묵직한 침묵이 감도는 공간에 긴장감이 가득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김민준과 박수진의 이혼 재판이 있는 날이었다. 특히 양육권 분쟁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양쪽 가족들은 물론이고 기자들과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까지 자리를 메웠다. 모두들 재판장 앞에서 서로 마주보고 선 두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말끔한 양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남자. 김민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다른 한 사람은 수척한 얼굴에 퀭한 눈을 한 여자. 박수진이었다. 그녀는 짙은 눈 밑 그림자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작은 체구의 4살배기 남자아이. 김태준이 있었다. 태준이는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작은 손으로 엄마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아이는 말이 없었지만 크고 검은 눈은 불안함으로 가득 찬 채 법정 안을 두리번거렸다. 당 하는 망치 소리가 울리자 중년의 여성 판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입을 열었다. 서울가정법원은 원고 김민준과 피고 박수진의 이혼 소송을 개정합니다. 쟁점은 양육권입니다. 김민준, 36세.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서울 강남의 여러 체인점을 가진 유명 레스토랑 사장이었다. 돈 많고 어디를 가든 전담 운전기사와 비서가 따라다니는 남자였다. 오늘은 몸에 딱 맞는 짙은 남색 양복을 입고 값비싼 시계가 손목에서 번쩍였다. 그는 마치 이상적인 아버지처럼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에게서 차가운 냉기가 느껴졌다. 특히 전 부인을 바라볼 때 그의 눈빛은 더욱 그랬다. 민주는 협상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승리하러 온 것이었다. 박수진, 30세. 그녀는 싱글맘이었다. 민준과는 달리 수진은 평범한 여자였다. 한때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지만 아이를 낳은 후에는 전업주부가 되었다. 그리고 이혼 후에는 홀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다. 오늘은 오래된 흰색 블라우스와 검정 바지를 입고 있었다. 헬쑥한 얼굴이었지만 아들을 볼 때만큼은 사랑이 가득했다. 수진은 화려한 겉모습을 가지지 못했다.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민준이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바로 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다. 태준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그녀의 떨림을 느끼고 있었다. 어린아이였지만 오늘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무언가를 결정하는 날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민주는 허리를 곧게 펴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최고의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넓은 집과 넉넉한 재정이 있고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내 전인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안정적인 수입도 없고 우리 아이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하며 냉정한 눈빛으로 수진을 흘끗 쳐다보았다. 판사가 수진에게 시선을 돌렸다. 수진은 아들의 손을 꽉 잡은 채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다. 재판장님, 저는 민준 씨처럼 부유하지 않습니다. 저는 크고 좋은 집도, 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태준이가 세상에 나온 이후로 저는
단 하루도 태준이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가 사랑 없이 차가운 집에서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법정은 고요해졌다. 민주는 코웃음을 치며 자신의 변호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변호사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들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박수진 씨는 온라인 판매로 매달 7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그녀는 15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좁은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기에 충분한 공간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수진의 월세방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좁고 어수선한 방, 벽에 붙은 작은 침대 사진이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수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 다시 말을 이어갔다. 수진 씨가 나쁜 엄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아이가 부족함 없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아이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판사는 태준이를 내려다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태준아, 누가 더 좋아? 아빠랑 살고 싶어? 엄마랑 살고 싶어? 태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의 옷자락을 꽉 잡은 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수진은 태준이를 끌어안으며 다독였다. 괜찮아. 태준아.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해. 민주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 태준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태준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크게 소리쳤다. 재판장님, 아빠는 거짓말쟁이에요. 법정은 순간 얼어붙었다. 민주는 당황한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판사가 놀란 눈으로 태준이에게 물었다. 태준아, 무슨 뜻이니?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태준이는 훌쩍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늘 일하러 가고 저랑 놀아주지 않아요. 늘 엄마랑만 같이 있어요. 민주는 어쩔 줄 몰라하며 판사에게 말을 건넸다. 재판장님, 아이는 아직 어려서 잘 몰라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판사는 침묵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법정 안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준이의 외침 이후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태준이는 엄마의 옷자락을 꽉 붙든 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얼굴은 울먹임으로 가득했다. 법정 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민준에게로 향했다.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자신만만하던 그였지만 어린 아들의 반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아들이 그렇게 강하게 반항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민준은 태준이를 쏘아보며 불쾌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들에 대한 분노가 아닌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감정을 추스른 다음 자신의 변호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변호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이 상황을 계속 주도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민준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탁자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에 손을 얹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아이들은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대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과 같은 상황에서 아이들은 자신을 매일 돌보는 사람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태준이의 진술은 다소 감정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민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는 판사를 바라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박수진 씨가 좋은 엄마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사랑하는가가 아닌 누가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가입니다. 저는 아이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넓은 집과 선진 교육, 박수진 씨가 제공할 수 없는 전인적인 발달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닌 아이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물질적인 토대가 필요합니다. 제 아들이 저와 함께 산다면 편안한 환경의 개인 방에서 지내며 국제학교에서 교육받고 재능을 키울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태준이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말을 이어받아 탁자 위 서류 뭉치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그는 사진들을 들고 판사에게 보여준 뒤 조심스럽게 판사 쪽으로 밀었다. 재판장님, 이것은 박수진 씨의 현재 생활 환경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15제곱미터도 채 안 되는 좁은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또한 저희는 박수진 씨의 평균 월 수입이 7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재정 보고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사진은 판사 앞에 놓였고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사진 속에는 좁고 침대 하나가 벽에 붙어 있고 낡은 나무 책상과 플라스틱 상자에 담긴 태준이의 몇 가지 장난감만 있는 초라한 방이 있었다. 민준의 넓은 저택과 비교하면 정말 큰 차이가 있었다. 수지는 미동 없이 굳어 있었다.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수지는 이 사진들이 민준 측이 자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진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확실히 그녀는 태준이에게 화려한 집을 사줄 수 없었고 비싼 레스토랑이나 국제학교에 데려갈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물질적인 사치보다 사랑을 더 필요로 한다고 믿었다. 판사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보며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박수진 씨,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수진은 심호흡을 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돈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민준 씨처럼 큰 집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을 제 아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녀는 태준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제 아들이 태어난 날부터 단 하루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태준이의 모든 식사와 잠자리를 챙겼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밤을 새워 간호한 사람은 저였고 열이 높을 때 밤새 옆을 지킨 사람도 저였습니다. 저는 돈은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가 사랑 속에서 자라고 항상 엄마의 보살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고 굳은 의지를 보여줬다. 아이는 행복을 느끼기 위해 큰 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누구보다 태준이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일부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몇몇 사람들은 수진의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비틀고 갑자기 태준이를 돌아보며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태준아, 아빠가 태준이 데리고 워터파크 갔던 거 기억나? 그때 정말 신나했었잖아. 그렇지. 그리고 아빠가 태준이 좋아하는 슈퍼맨 장난감 사줬던 거 기억나?
아빠가 식당에서 가져다 주던 빵도 여전히 좋아하잖아. 태준이는 혼란스러운 듯 아빠를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엄마의 손을 꽉 쥐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판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아이들은 매우 예민합니다. 태준이도 제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비록 제가 엄마처럼 아이 곁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지만 아이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이 점을 공정하게 고려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판사는 침착한 표정으로 태준이를 내려다보았다. 태준아,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니? 아빠니? 엄마니? 태준이는 침묵했다. 그는 엄마의 옷자락을 꽉 잡은 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수지는 태준이를 끌어안으며 다독였다. 괜찮아. 태준아.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해. 민주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다. 갑자기 태준이가 벌떡 일어나서 외쳤다. 재판장님, 아빠는 거짓말쟁이에요. 법정은 조용해졌다. 민주는 깜짝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판사는 눈을 크게 뜨고 태준이에게 물었다. 태준아, 더 자세하게 말해주겠니? 태준이는 눈물을 훌쩍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절 사랑하지 않아요. 늘 일만 하고 저랑 놀아주지도 않아요. 저는 늘 엄마랑 같이 있어요. 민주는 어쩔 줄 몰라하며 판사에게 말했다. 재판장님, 아이는 아직 어려서 잘 모릅니다.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판사는 아무 말 없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법정은 침묵했고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태준이의 외침으로 법정이 조용해졌을 때 아이는 엄마의 옷자락을 꽉 쥐고 눈물을 글썽이며 울먹였다. 법정 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민준에게로 향했다. 재판 초반부터 자신만만하던 그였지만 어린 아들의 반박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어린 아들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항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민주는 태준이를 노려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감정을 가다듬고 나서 자신의 변호사에게 눈길을 주었다. 변호사는 민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 상황을 계속해서 주도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민준의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뭉치 위에 손을 올리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아이들의 마음은 어른들보다 더욱 예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 아이들은 어른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혼 소송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을 매일 돌보는 사람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태준이의 진술은 다소 감정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는 판사를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박수진 씨가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아이를 사랑하는가가 아닌 누가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가입니다. 저는 아이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넓은 집, 선진 교육, 그리고 박수진 씨가 제공할 수 없는 전인적인 발달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닌
아이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물질적인 토대가 필요합니다. 만약 태준이가 저와 함께 산다면 편안한 개인 방에서 지내며 국제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태준이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민준의 변호사는 민준의 말을 받아 서류 뭉치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들었다. 그는 사진을 든 채 판사에게 보여주고 판사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었다. 재판장님, 이 사진들은 박수진 씨의 현재 생활 환경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15제곱미터도 채 안 되는 좁은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아닙니다. 또한 저희는 박수진 씨의 평균 월 수입이 7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재무보고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사진이 판사의 눈앞에 놓였다.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소곤거리기 시작했다. 사진에는 좁고 어수선한 방의 벽에 붙은 작은 침대, 낡은 나무 책상, 그리고 플라스틱 상자에 담긴 태준이의 장난감 몇 개가 보였다. 민준의 넓은 저택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너무나 컸다. 수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 사진들이 민준 측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녀는 분명 태준이에게 호화로운 집을 제공할 수도, 비싼 레스토랑이나 국제학교에 데려갈 수도 없었다. 하지만 수지는 아들에게 물질적인 사치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믿었다. 판사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보며 침착하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수진 씨,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의견이 있으십니까? 수진은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돈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민준 씨처럼 큰 집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을 제 아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녀는 태준이에게 고개를 돌려 부드럽게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제 아들이 세상에 나온 날부터 단 하루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태준이의 모든 식사와 잠자리를 챙겼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밤을 새워 간호한 사람은 저였고, 열이 높을 때 밤새 옆을 지킨 사람도 저였습니다. 저는 돈은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가 사랑 속에서 자라고 항상 엄마의 보살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고 굳건한 의지를 보였다. 아이는 행복을 느끼기 위해 큰 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태준이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다. 일부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몇몇 사람들은 수진의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준은 동요하지 않고 살짝 입꼬리를 올렸다. 그리고 갑자기 태준이에게 고개를 돌려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아, 아빠가 너 데리고 워터파크 갔던 거 기억나? 그때 정말 신나했잖아. 그렇지. 그리고 아빠가 슈퍼맨 장난감 사줬던 거 기억나? 아빠가 식당에서 가져다 주던 빵도 여전히 좋아하잖아. 태준이는 혼란스러운 듯 아빠를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엄마의 손을 더 꽉 쥐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민주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판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아이들은 매우 예민합니다. 태준이도 제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비록 제가 엄마처럼 아이 곁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지만 아이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이 점을 공정하게 고려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검토하고 나서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민준 씨처럼 부유하지 않습니다. 저는 민준 씨처럼 큰 집이나 차도 없지만 저는 우리 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세상에 나온 날부터 단 하루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태준이의 모든 식사와 잠자리를 챙겼고 밤새 옆을 지켰습니다. 저는 비록 돈은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가 항상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을 것입니다. 수진은 굳은 결의를 다지며 말을 이었다. 아이는 행복하기 위해 큰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제가 태준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한층 더 긴장되었다. 많은 이들이 소곤거렸고 몇몇은 수진의 말에 수긍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입술을 살짝 비틀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변호사는 즉시 일어나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들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박수진 씨는 온라인 판매로 매달 7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그녀는 15제곱미터도 채 안 되는 작은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기에 충분한 공간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수진의 월세방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좁고 어수선한 방, 벽에 붙은 작은 침대 사진이었다. 법정이 술렁거렸다. 수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 다시 말을 이었다. 수진 씨가 나쁜 엄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아이가 부족함 없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아이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판사가 태준이를 내려다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태준아, 누가 더 좋아? 아빠랑 살고 싶어? 엄마랑 살고 싶어? 태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의 옷자락을 꽉 잡은 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수진은 태준이를 끌어안으며 다독였다. 괜찮아. 태준아.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해. 민주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다. 바로 그때 태준이가 갑자기 외쳤다. 태준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크게 소리쳤다. 재판장님, 아빠는 거짓말쟁이에요. 법정은 순간 얼어붙었다. 민주는 당황한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판사가 놀란 눈으로 태준이에게 물었다. 태준아, 무슨 뜻이니?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태준이는 훌쩍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늘 일하러 가고 저랑 놀아주지 않아요. 늘 엄마랑만 같이 있어요. 민주는 어쩔 줄 몰라하며 판사에게 말을 건넸다. 재판장님, 아이는 아직 어려서 잘 모릅니다.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판사는 침묵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법정 안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정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태준이는 엄마의 옷자락을 꽉 쥐고 여전히 불안한 모습으로 법정 안을 둘러보았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태준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들이 그렇게 강하게 반박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민준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변호사는 민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태준이의 발언을 무마하려 했다.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아이들은 감정적입니다. 지금 태준이는 엄마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준이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감정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민준은 허리를 펴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최고의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넓은 집과 넉넉한 재정이 있고,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내 전인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수진 씨는 안정적인 수입도 없고, 우리 아이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하며 냉정한 눈빛으로 수진을 힐끗 쳐다봤다. 판사가 수진에게 시선을 돌렸다. 수진은 아들의 손을 꽉 잡은 채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다. 재판장님, 저는 민준 씨처럼 부유하지 않습니다. 저는 크고 좋은 집도, 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태준이가 세상에 나온 이후로 저는 단 하루도 태준이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가 사랑 없이 차가운 집에서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법정은 고요해졌다. 민준은 코웃음을 치며 자신의 변호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변호사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들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박수진 씨는 온라인 판매로 매달 7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그녀는 15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좁은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기에 충분한 공간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수진의 월세방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좁고 어수선한 방, 벽에 붙은 작은 침대 사진이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수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 다시 말을 이어갔다. 수진 씨가 나쁜 엄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아이가 부족함 없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아이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판사는 태준이를 내려다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태준아, 누가 더 좋아? 아빠랑 살고 싶어? 엄마랑 살고 싶어? 태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의 옷자락을 꽉 잡은 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수진은 태준이를 끌어안으며 다독였다. 괜찮아. 태준아.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해. 민준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 태준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태준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크게 소리쳤다. 재판장님, 아빠는 거짓말쟁이에요. 법정은 순간 얼어붙었다. 민준은 당황한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판사가 놀란 눈으로 태준이에게 물었다. 태준아, 무슨 뜻이니?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태준이는 훌쩍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늘 일하러 가고, 저랑 놀아주지 않아요. 늘 엄마랑만 같이 있어요. 민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판사에게 말을 건넸다. 재판장님, 아이는 아직 어려서 잘 모릅니다.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판사는 침묵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법정 안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준이의 갑작스러운 외침은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민주는 크게 당황한 모습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판사는 태준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아이를 진정시켰다. 태준아, 혹시 아빠에게 섭섭한 일이 있었니? 아빠가 왜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니? 태준이는 다시 한번 엄마의 옷자락을 꽉 쥐고 훌쩍이며 말을 이었다. 아빠는 늘 바쁘다고 해요. 저랑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엄마랑 저만 남겨두고 가버려요. 아빠는 좋은 아빠가 아니에요? 민준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태준이의 발언이 예상 밖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민준은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변호사는 민준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나서 판사에게 말을 건넸다. 재판장님, 아이는 아직 어려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태준이가 하는 말은 다소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태준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변호사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더니 이내 수진에게 시선을 돌렸다. 박수진 씨, 아이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태준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만한 재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태준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 보살핌입니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저는 태준이의 웃음을 보고 태준이를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저는 태준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태준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 것입니다. 수진의 진심 어린 말에 법정안은 다시 한번 고요해졌다. 민주는 침통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돈과 지위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민주는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민주는 전 부인에게 연락해서 태준이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수진은 민준의 진심을 믿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민주는 처음으로 태준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과 책임을 느꼈다. 태준이도 아빠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다. 결국 민주는 양육권을 포기했다. 그는 태준이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물론 그는 태준이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만나는 것은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 후에도 민준과 수진은 태준이를 위해서 서로 협력했다. 그들은 더 이상 재판장에서 날카롭게 대립하는 원고와 피고가 아니었다. 그들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부모였다. 세월이 흘러 태준이는 건강하고 밝게 자랐다. 그는 어릴 적 겪었던 어려움을 딛고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태준이는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과 보살핌 덕분에 세상을 밝게 볼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민주는 사업가로서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들을 배우며 더욱 성숙해졌다. 그는 종종 옛날 일을 회상하며 웃었다. 그때의 자신은 너무나 어리석고 욕심 많았다고 후회했다. 수진은 여전히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그녀는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에게 희망을 심어주려 노력했고 밝고 강인하게 살아갔다.
수지는 자신의 삶이 힘든 만큼 더 많은 사랑으로 태준이를 키우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았지만, 태준이를 통해 언제나 연결되어 있었다. 민준과 수지는 여전히 태준이의 부모로서 서로 협력하며 그에게 최고의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태준이에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선물해 줌으로써 가장 큰 행복을 얻었다. 시간이 흘러 태준이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함께 모여 웃었다. 태준이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빠, 어렸을 때는 아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빠도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요. 지금은 엄마도 아빠도 모두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그 말에 민준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지만 결국 아이를 향한 마음만은 같았다. 태준이는 성장하면서 아빠와 더욱 친해졌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다. 민주는 태준이와 함께 축구를 하고 영화를 보러 가고 맛있는 식사를 함께 했다. 그는 사업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민주는 태준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그동안 소홀했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태준이의 학교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태준이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 들어주었다. 그는 아버지로서 태준이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려 애썼다. 수지는 민준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의 진심을 믿게 되었다. 그녀는 민준을 아이의 아버지로서 존중했고 그와의 관계도 점차 개선되어 갔다. 그들은 친구처럼 서로를 격려했고 아이를 위해 함께 노력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태준이가 고등학생이 되자 그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그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민준과 수지는 태준이의 꿈을 지지했다. 그들은 아이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했다. 수지는 태준이가 대학에 입학한 날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 태준아,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야. 힘들 때마다 엄마는 항상 내 옆에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해. 민준 역시 태준이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 태준아, 너의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렴.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마. 태준이는 부모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며 자신의 행복을 느꼈다. 태준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많은 생각을 했다. 그는 부모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태준이는 가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그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웃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태준이는 그런 순간들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 세월이 흘러 민준과 수지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 태준이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 태준이는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더욱 멋진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긴 싸움과 고통 속에서 피어난 사랑과 화해의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그들은 사랑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이제 법정은 아이의 외침이 울려 퍼지던 냉랭한 공간이 아닌 사랑과 이해가 가득한 따뜻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민준과 수지는 태준이에게 더 이상 고통과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것을 맹세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통해 더욱 현명한 부모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으로 태준이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태준이는 자라서 멋진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그는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태준이가 성장하는 동안 민주는 태준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태준이는 어릴 적 아버지의 부재를 이겨내고 진정으로 사랑과 헌신을 베푸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수지는 여전히 태준이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최고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 시간이 흘러 수십 년 뒤, 태준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았다. 태준이는 아이들이 어릴 적 자신과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태준이는 어린 시절의 고통을 통해 사랑은 돈과 물질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어릴 적 자신에게 필요한 사랑을 모두 주려고 노력했다. 어느 가을날,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산길을 걸으며 세 사람은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주는 예전에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수지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밝고 따뜻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태준이는 이제 훌쩍 자라서 듬직한 청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두 사람에게는 어린아이 같았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사랑과 이해로 서로를 감싸 안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이 흘러간 세월을 되짚어보는 동안 태준이는 어린 시절 부모님 사이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준 것에 감사했다. 민주는 어리석었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자신의 이기심이 초래할 수 있는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았다. 수지는 태준이에게 엄마의 사랑을 증명해주고 스스로를 지켜낸 것에 대한 자긍심을 느꼈다. 그들은 모두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고 사랑과 이해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그들은 비록 상처를 안고 시작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욱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해맑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더 사랑의 힘을 느끼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이해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법정은 차가운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이 피어나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민준과 수진, 그리고 태준은 비록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